이때 그 민초 대장이 김윤후라는 사람이었어요. 몽고의 적장 살리타의 눈을 화살로 쏘아서 맞춰서 죽였다고 나와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왕이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한테 상장군을 내립니다. 4스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인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일반 종교인이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합참의장짜리를 준 거예요. 전시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스! 받아야죠. 근데 김윤후는 사양합니다. 뭐라고 사양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전하, 그 화살 제가 쏜 거 아닌데요? 제 부하가 쐈어요. 제 부하에게 상을 주세요. 이게 리더 아닙니까? 아니, 부하가 한 공도 뺏는 게 일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공을 돌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남는 거죠. 이게 바로 민초의 힘이에요. 자, 이런 민초들이 열심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부족이죠. 몽골을 어떻게 해? 이거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싸우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못 이겨요. 근데 이때 고려왕실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저분들이 오신 강화도로 옮겨서 싸우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 자, 보세요. 몽골은 초지대를 달리는 민족이다 보니까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물을 무서워해. 배도 못 타. 멀미해. 그러면 바다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수도를 여기는 강화도로 옮겨요. 이게 강화천도예요. 야, 한번 덤벼봐. 와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는 몽골은 영리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살아. 우리는 여기서 약탈할 테야. 전국 순회를 다니면서 그냥 약탈을 하는데 몽골은 정말 잔인해요. 무력이 별로 없는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자신들한테 순응하면 뭐든지 다 퍼주는데 자신들한테 대들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기록에 따르면 아침부터 죽이기 시작해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끊임없이 죽여서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의 절반 이하로 줄게 됩니다. 정말 다 죽였어요. 기득권 세력은 도망가고 백성은 짓밟혔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재 다 불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야만인도요 문화재는 지켜요. 그 유럽에 가장 동화스러운 나라가 체코의 프라하거든요. 거기 가면 너무 이뻐요. 히틀러가 후퇴하면서 여기만은 폭파하지 말라 그래요. 이 아름다운 문화유산은 지켜야 된다. 히틀러도 개념이 있는데 얘들은 개념이 없어요. 뭐 봐가지고 야 이거 불탄다 싶으면 불 질러갖고 캠프파이어야. 그래갖고 우리나라 저 초조대장경이라는 불경판 다 불태워버리고 여기는 경주의 황룡사 구층목탑이라고 신라시대 때 선덕여왕이 만든 탑에 불 질러갖고 거기서 그냥 비바람이 치던 바다 캠프파이어를 했단 말이야. 다 불타버렸어. 그럼 여기 있는 강화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의 한 행위가 뭐냐면 바로 뭐야? 초조대장경,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나무판이 불탔어. 그럼 다시 만들자. 대장경을 제조하자. 그래서 만든 게 제조대장경이고 이 숫자가 8만 천장이 넘어서 우리는 일명 8만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의 무모하리만치 헛된 노력이 우리 후손에게는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남습니다. 원래 그래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세요. 그게 무슨 삽질입니까? 그 당시에 동원됐던 사람들 생각하면 왜 저런 짓을 했나 싶죠. 하지만 지금 후손들한테는 최고의 문화유산 아닙니까? 이 당시에 이 8만 대장경을 어떻게 만들었냐? 혹시 그림이 있으면 이게 이제 8만 대장경인데 여기서 한 권을 이렇게 뽑잖아요. 한 장을 뽑았어요. 뽑으면 이렇게 긴 직사각형의 나무판입니다. 가로 70cm고요. 세로가 한 30cm 조금 안 됩니다. 무게는 한 4kg 정도 되고요. 두께가 2.6cm 정도 돼요. 여기에 뭐를 새겼냐면 부처님이 40년 이상 설법하신 부처님의 말씀과 거기에 대한 해석 뭐 이런 것들을 새긴 것이 대장경이 돼요. 근데 이걸 일단 왜 만들었냐면 불심으로써 몽골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거를 새기면. 미친 게 아니고요. 옛날에 거란족 쳐들어왔죠. 그때 거란족 침입을 물리치려고 초조대장경이라는 나무판을 목판 인쇄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완성되자마자 거짓말처럼 거란이 물러갔어요. 왜 아까 거란이 자꾸 쳐들어왔다 물러가고 쳐들어왔다 물러가는데 그게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은 새기니까 물러가네? 그걸 믿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아무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야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파볼까? 그럼 부처님이 그래서 판 거예요. 그 전에 판례가 있어서. 그래서 파는데 40만 그루를 잘라서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산의 전기를 받으라고 그대로 산에다가 묵혀요. 자연 어떤 그 피톤치드로 이렇게 막 순환을 시켜요. 그리고 나무판을 만든 다음에 그걸 바닷물에 담급니다. 그리고 그 판에 새기는데 여기에 5천만 자의 글자가 들어갑니다.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쉬지 않고 읽으면 30년 걸려요. 그게 팔만대장경이거든요. 근데 글자의 모양이 다 똑같아. 한 사람이 쓸 수 있었을까? 여러 사람이 썼겠죠. 필체를 맞추려고 최고의 명필가들이 1년 동안 글자 모양을 맞추는 연습을 해요. 내가 무슨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집트의 스핑크스 들어가서 보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팔만대장경을 저 강화도에도 오셨지만 이제 여기서 만들었다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분산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는 경상남도에는 남해 지역에서 같이 만들어졌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으로 몽골은 물러가지 않았고요. 나중에 조선시대 오면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장경판전인데 이 건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게 팔만대장경이고 요 건물이 틀이죠. 요 건물. 요게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장경판전이. 그래서 유네스코에 어떻게 등재가 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팔만대장경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여기 있는 장경판전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각각 등재가 되어 있어. 그럼 여기는 장경판전은 어디 있을까요? 경남 합천 해인사에 있는 거고 좀먹은 팔만대장경이 거의 없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 통풍, 환기, 조도를 맞추어서 창문 크기가 다 다르고 아주 건조함을 이룰 수 있는 과학적인 건물이 장경판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은 또 다른 위대한 문화재, 기적을 창출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봐 주면 되겠습니다.